오늘은 플래피버드라고 플래 플래피버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너무 이제 오래전에 만들어진 게임인데 이거를 뭐 책도 나와 있고요. 네, 책에서도 나와 있고 아니면 이제 그냥 인터넷에 유튜브에서도 너무나 많이 이제 만들어진 게임들인데 그것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제가 유니티 책이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유니티 5 3D 게임 제작 입문이라는 그 책에서 소스의 일부분을 가져와서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제 뭐 거기서 뭐 똑같이 만들지는 않고요. 이제 너무 오래된 내용이라서 거기서 이제 현재 요즘 시스템에 맞게끔 다시 한번 좀 바꾸도록 할게요. 그리고 플래피버드 그 리소스가 이렇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만들고 나서 플래피버드를 한번 좀 받을 스프라이트 자료를 좀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의 파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일로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프라이트 이렇게 자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나올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플래피버드 이렇게 스프라이트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처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만들어 볼 건데 우선은 그림판으로 했어. 얘가 이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플래피버드 게임을 만들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를 만들 수 있냐면은 뭐든지 다 가능합니다. 뭐든지 다 가능하고 예, 그거와 비슷한 유사한 종류의 게임들을 다 만들 수 있어요. 우선은 플래피버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제 이게 이제 플래피니까 동그라미로 해야겠다. 아이고. 예, 동그라미로 이제 이렇게 플래피가 동그라미. 플래피가 이렇게 플래피버드가 있으면 얘는 이제 위아래로만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위아래로. 예. 근데 뭐 어떤 걸로 하냐? 스페이스바나 아니면 마우스 왼쪽 클릭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점프하고 이렇게 위아래로 이제 점프하는 그런 게 되고요. 이게 동영상 한번 찾아볼까요? 일단 또 플래피버드 모르는 사람들은 한번 동영상을 찾아보세요. 뭐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벽이 있어요. 벽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된 벽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벽이 있고요. 이런 벽들은 이렇게 옵니다. 얘네들이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오는 게 얘가 점프하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되냐? 얘가 직접적으로 가는 현상으로 보일 겁니다.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착시 효과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얘가 위아래로 점프하는 거 하고 이 전체가 이 벽돌들이 블럭들이 왼쪽으로 가게끔 하는 거. 이 정도만 이제 소스 코드를 만들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스 코드가 굉장히 쉽습니다. 소스가 굉장히 쉽고 개념 자체도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으면은 다른 곳에도 또 다른 걸 만들 수 있겠죠. 자, 이제 여기 생성됐으니까 한번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 점프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점프하는 것들이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코드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얘가 이제 점프를 해야 되는데, 우선 간단하게 큐브를 가지고 만들도록 할게요. 큐브. 네. 큐브를 가지고서 만들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얘가 여기 Y축으로 이렇게 점프 할 거예요. 그래서
컬라이더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그 내려가게끔 하려면은 리지드 바디가 있어야 되겠죠. 리지드 바디를 집어넣으면은 그럼 얘는 이제 플레이 버튼 누르면은 이제 내려갑니다. 자동으로 이제 이쪽으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내려가는 게 되고 그러면 여기다가 스크립트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보통은 F 플레이어라고 합시다. F 플레이어라고 해서 뉴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네. 아이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이제 스타트는 필요가 없겠죠. 스타트는 처음에 첫 씬에서만 동작을 하는 거니까 얘는 이제 필요가 없고 매 씬마다 이제 동작하는 것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특히 스페이스바로부터 입력을 받는다고 쳐봐요. 우선은 그래서 input.get mouse get key down 하고 키코드가 있죠. 키코드가 스페이스바 이렇게 치면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지금 이게 그 스페이스바로 입력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거로부터 입력받는다면 여기까지가 이제 조건이 됩니다. 이거 그 스페이스바로 입력받는다면 스페이스바로 입력받으면 이게 조건이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잠깐만 저장을 할게요. 자, 얘가 저장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지금 이제 유즈 그래비티가 있어요. 유즈 그래비티. 네, 유즈 그래비티가 있는데 이 그래비티에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 그 옵션 중에서 얘가 있기 때문에 얘한테 이제 우리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기 위해서는 저 그래비티 요 리소스를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가져오느냐? 우선은 퍼블릭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다. 우선은 리지드 바디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하나. RD로 하고 리지드 바디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스페이스바를 아까 전에 스타트에서 하나 가져왔어야 되는구나. 스타트에서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RD에다가 이제 get 컴포넌트를 가져와야 돼요. get 컴포넌트 리지드 바디를 가져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좀 줄여야 되겠다.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여기에서 리지드 바디 RD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 그 F 플레이어라는 클래스 내에서 여기서 이제 여기 내에 있는 전역 변수 RD를 준 거고요. 그러면 리지드 바디형 RD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실제적으로 정의를 한 겁니다. 변수를 가져오는 정의를 한 건데 get 컴포넌트라고 하면은 get 컴포넌트면은 요 지금 스크립트가 여기 있잖아요. 그쵸? 여기 있는 것 중에서 get 컴포넌트 자기 자신의 거를 가져오는 거니까 그냥 get 컴포넌트에서 이렇게 하면은 자기 자신에 있는 리지드 바디 이것을 가져와서 RD에다가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RD가 뭐가 되느냐? 여기에 리지드 바디에 있는 밑에 있는 걸 전부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컨트롤 S 저장할게요. 우선은 RD라는 곳에 보면은 얘가 이제 리지드 바디 얘 자체가 RD 자체가 리지드 바디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벨로시티라는 게 있습니다. 벨로시티라는 곳에 있는데 이 벨로시티 값은 뭐냐면은 그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도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여기 벡터3라는 값이 있어요. 예.
얘가 지금 벡터 3라는 값입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x, y, z축으로 어느 방향에다가 힘을 주면은 거기에 대한 벨로시티가 해서 얘가 물리적으로 이제 그 방향으로 점프를 하게 그 방향으로 이제 나가겠다 이 소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벡터 3 값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 이제 저희가 1, 0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y축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고 이게 z축이잖아요. 벡터 3니까 x, y, z축으로 해서 y축으로 지금 1만큼 여기를 재정의를 해주겠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페이스바 누를 때마다 스페이스바를 입력받으면 여기는 y축으로 1만큼 점프를 하겠다 이런 소리예요. 자, 이게 그래서 동작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내려가는데 제가 이렇게 눌렀어요 지금. 지금 이렇게 눌렀는데 이렇게 올라가죠. 자, 그런데 이게 너무 이제 그 속도가 별로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퍼블릭으로 해서 플로트형으로 우리가 점프 점프 넘을 바깥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외부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밑에다가 이제 점프 넘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초기 값을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5로 하자. 5로 하냐는 한번 볼까요? 네. 5니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모습이 보이죠. 네. 이거를 조금 더 높이면 어떻게 되면 네. 더 높이 올라가죠. 12.71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정량을 맞춰서 바깥에 주면 되는데 뭐 한 10 정도로 줍시다 우선은. 네. 뭐 대충 나중에 이제 조정하면 되니까 바깥에 있는 변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퍼블릭으로 하면은 외부에서 변수를 줄 수 있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자, 플래피버드 이걸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지금 되게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떨어지는 속도를 우리가 지금 변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떨어지는 속도는 어디서 변경을 시켜주느냐? 네, 그게 좀 궁금하실 거예요. 네. 자,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버전에 따라서 그 유니티 버전에 따라서 위치가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서 가져오냐? 여기 지금 제 버전은 유니티 2022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빌드 세팅스에 보시면은 플레이어 세팅스라는 곳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그 피직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9.18이에요. 예, 이 값인데 아까 전에 이제 떨어지는 속도를 굉장히 좀 천천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19.81로 하면 y축으로 더 빨리 떨어지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한번 보면은 조금 더 빨리 떨어지고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더 빨리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선은 뭐 19.81을 한 다음에 나중에 뭐 이제 그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해도 될 것 같으니까 우선은 이 녹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점프 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은. 그래서 위아래로 점프 하는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요. 이제 벽을 만들어야 되겠죠, 벽을. 3D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벽. 월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월이라고 얘기하고,
얘가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쭉 이렇게 오겠죠. 네, 우리가 이제 그 생각했던 거대로 하면 여기 이제 쭉 오는데 얘의 크기를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한 5, 네, 5만큼 하고 그리고 보통 얘가 아까 전에 이제 플로피 보드 어디였어? 플로피 보드. 플로피 보드 보면은 위하고 아래쪽에 있어요. 이렇게 위하고 아래쪽에 있습니다. 보통. 네. 그래서 얘가 보면은 간격은 여기 지금 중간에 통과하는 간격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인즉슨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고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여러 개가 뒤에서 이제 온다는 소리죠.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리고 컨트롤 B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올 거예요. 이렇게 오고 이 뒤에도 계속 있어가지고 얘가 쭉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하나씩 여기 이 자체 두 개가 위 아래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하나의 우리가 프리팹으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위 아래로 만드는 거니까 여기다가 월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이제 create empty를 하나 만들어주고 얘를 이제 월스라고 해서 두 개를 만들어주는 것을 여기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우선은 얘를 부모 자식 간을 만들어 줘가지고 놓는데 이 월스라는 곳에 이제 위치값이 우선 0으로 해놓고 이 월스 자체를 오른쪽으로 옮기는 게 더 낫겠죠.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으로 더 멀리 한 5 정도로 옮겨 놓겠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월은 x축은 0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고 여기가 이제 위아래가 돼야 되니까 이거를 월 그리고 이걸 컨트롤 D를 누르셔가지고 하나를 더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월 그래서 월 하고 그 다음에 다운을 밑으로 이제 내려주시는데 적당하게 보고서 얘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은 통과하는 범위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지금 위로 5 아래로 그냥 좀 러프하게 만들어 줍시다. 너무 이제 적으면은 힘들 수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요 다운 요 두 가지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에다가 이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move 월 벽이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줘 보도록 합시다. move 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냥 이제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저기 X축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X축으로 움직이면 뭐가 움직이는 거냐면은 여기 이제 그 X축으로 움직여야 되죠. 이렇게 X축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저기 포지션 여기 Y 여기 X 포지션 보시면은 마이너스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뭐냐면은 트랜스폼에 트랜스레이트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트랜스폼에 트랜스레이트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그 x축 값을 마이너스 0.01f 00 이렇게 해주시면은 얘가 이제 계속 왼쪽으로 움직일 거예요. 한번 움직이는 걸 한번 봅시다. 네, 이렇게 움직이죠. 네,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뭐 보시는 바와 같이 얘가 너무 이제 이렇게 피치가 돼 있으니까 얘가 이제 너무 속도가 안 좋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퍼블릭으로 해서 플로트 값으로 move
스피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 변수를 또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피드 이렇게 집어넣는데, 근데 이제 사실은 여기다가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브 스피드 자체를 마이너스를 주거나, 아니면은 어차피 이제 우리 이게 마이너스 된다는 거 아니까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이렇게 먼저 주고, 곱하기 타임 델타 타임이라는 것을 곱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주면은 얘가 움직이는 그 값을 여기서 이제 정수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외부에다가 하는데,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스피드로 움직이고 싶으냐, 뭐 예를 들어서 2라고 줬어요. 그럼 예를 들면은 너무 느리죠. 그래서 이거를 10으로 준다. 5배로 좀 옮겼죠. 네. 네. 이 정도가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저기 멀리 있다가 여기 뒤에 숨어 있죠. 이렇게 숨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무브 스피드가 너무 빠르면은 나중에 이제 고치면 되니까, 우선은 이제 이렇게 월스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이런 벽들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개가 만들어지고 위아래로 이제 좀 변경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자체를 프리페파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은 프리페파가 됐는데, 이거를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느냐, 여기에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프리페파 됐으니까 이렇게 하면 너무 멀리 있구나. 여기서 그냥 컨트롤 D 눌러서 이렇게 움직이고, 위아래로 컨트롤 D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위로 컨트롤 D 위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뒤에다가 이제 더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이제 이렇게 갈 테니까, 이런 식으로, 속도가 너무 빠른데요. 이거를 나중에 뭐, 그래서 이게 프리페파가 좋은 게, 여기다가 만약에 이제 뭐 6이라고 바꾼다 하면은, 여기다 이제 오버라이트를 하면은, 어플라이 올 하면은, 여기도 이제 전부 다 6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간격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면 되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된 내용은 이겁니다. 이 월스라는 것을 여기에다가 끊임없이 생성해 주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끊임없이 생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한번 이거를 이제 우리가 스폰 한다고 그러는데, 스포너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create empty 하고, 얘를 위치가 이상하게 돼 있으니까 리셋을 좀 시켜놓고요. 스포너를 여기 스포너 해서 여기다가 또 스포너를 해서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는 얘하고 스포너가 만약에 이제 뭐 이쯤에서 생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얘가 생성하고 왼쪽으로 가니까 또 생성하고 그 다음 가고, 그러면 이거와 이거에 대한 거는 뭐 다른 건 없고, 시간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인터벌이라고 하는데 간격을 조정하면 됩니다. 간격만. 그리고 여기서 생성만 하면 얘가 왼쪽으로 가니까, 그 생성하는 거를 얼마나 자주 생성하느냐, 이것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음, 우선은 그냥 그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뉴멀레이터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요. 보통 이뉴멀레이터를 하나 만들어서 make 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얘가 보이드가 어떤가? 네. 그리고 얘는 이제 리턴 값이 있어야 되는데 yield return 그 다음에 new wait for second 이렇게 하시면은 요 웨이트 시간 동안에 여기 속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여기 초이거든요. 초. 네, 초인 동안에 되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풀이 된다? 아니면은 그 간격 동안에는 생성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뭐 간단하게 1F라고 해서 1F를 간격을 주면은 얘가 이제 그 스타트 코루틴을 실행시키면은 얘가 요 웨이트 초 생성하는 동안에 기다렸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여기에다가 요 yield return 요 앞에다 집어넣든지 아니면 요 뒤에 집어넣든지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여기 앞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뭘 집어넣냐? 인스테이트라는 함수를 가지고서 오브젝트를 생성할 거예요. 오브젝트를 생성할 건데 그 오브젝트를 어떻게 생성할 거냐? 여기 이제 오브젝트를 여기 보면은 여기 오브젝트 오리지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벡터3 포지션, 로테이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테이션도 가지고 수 있고 그냥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퍼블릭으로 외부에 게임 오브젝트 할 거니까 게임 오브젝트에 이거를 아까 전에 월스라는 프리팹이죠. 프리팹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가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스타트 코루틴을 해야 되니까 스타트 코루틴에서 make wall이라는 것을 실행시키도록 합시다. 이렇게 make wall 오랜만에 쓰니까 헷갈리네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make wall. 그래서 이거는 이제 스타트 코루틴을 사용하는 건데 스타트 코루틴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설명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시간이 만드는 시간이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스타트 코루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포너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스포너를 여기 가져오는데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월스라는 것을 이렇게 가져오면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월스가 실제 이쪽에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거를 없애도 스포너가 가져와서 여기가 생성시켜 주겠죠. 어딘가에서. 지금은 정확한 위치를 제가 정의를 하지 않았으니까 생성이 되기만 할 거예요. 아마. 플레이 버튼 누르면은 생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여기 이제 하나가 생성이 됐어요. 하나가 생성이 됐는데 하나가 생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무한으로 생성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가 이제 그 스타트 코루틴 이거를 화일문을 써가지고 이제 책에서는 화일문을 썼어요. 화일문을 써서 이제 생성을 하도록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파일을 써서 여기 툴을 줘가지고 무제한 생성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생성하도록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스타트 코루틴 한번 했다가 또 다시 생성됐다가 이렇게 하겠죠. 뭐 볼까요? 아이고, 아이고, 멈췄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스포너 자체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버렸더니 이렇게 돼버렸네요. 이거를 조금 책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책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 있고 여기다가 그냥 화일문에다가 그냥 그 스타트 코루틴을 여기다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썼거든요. 그렇게 써가지고 그러니까 그 iEnumerata를 여기다 써버렸어요.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안 쓰고 그냥 저는 이제 이 스타트 코루틴을 써가지고 외부에서 이제 실행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코드가 더 많이 들어가게 돼가지고 그냥 책에 있는 것대로 하도록 할까? 아니면 이걸 잠시만요. 제가 그 예전에 짰던 코드 중에서 몇 초 기다리면은 그 시간 동안에 이제 계산해서 다음 씬을 하는 거는 이제 업데이트에다가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를 계산하기 위해서 빼고 그 다음에 몇 초 이하면은 함수 실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그 플래피버드의 스포너에다가 이거를 스타트 코루틴을 쓰려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기다리는 시간 그 초를 업데이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스타트 코루틴을 또 실행시키면 됩니다. 손쉽게 생각해서 뭐 이거를 이제 카피해서 이걸 또 만들기가 또 귀찮아서 그래요.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집어넣고서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요 스타트 코루틴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도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잠깐 좀 지저분하니까 잠깐만 사용하지 않고서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놓고 이거를 정리를 좀 해볼게 예쁘게. 그래서 업데이트를 위에다 올리는 게 더 낫겠죠. 업데이트를. 그래서 얘는 이제 5초니까 기다리는 시간은 5초니까 5초 말고 기다리는 시간을 뭐 2초 2초로 하고서 스포너를 만들면은 이제 이렇게 동작이 될 겁니다. 업데이트해서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그거 시간 내면은 또 스타트 코루틴 뭐 이렇게 될 건데 스타트 코루틴 할 때 여기 시간 또 있네. 기다리는 시간이 있는데 뭐 어쨌든 뭐 이거를 스타트 코루틴을 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 스타트 아무튼 어쨌든 해봅시다. 제가 이제 이렇게 예전에 이제 만들었었거든요. 이렇게 시간 기다리는 시간을 그러면은 얘를 플레이 시켜 놓으면은 이제 2초 플러스 1초니까 3초마다 이제 아마 생성이 될 거예요. 뭐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아무튼 지금 이제 이렇게 써버렸더니 이제 스타트 코루틴이 너무 많이 생성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스타트 코루틴 대신에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더 낫겠다. 스타트 코루틴을 안 쓰고
여기다 그냥 make instantiate 해서 이거를 그냥 바로 생성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낫겠네요. 스타트 코르틴 안 쓰는 방법을 얘기해 준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뭐가 이렇게 많이 됐는데? 이것도 점프 코드 점프 값도 11로 만들어 놔야죠.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 거 한번 지금 다운이 됐었어요. 네, 다운이 됐어가지고 지금 아까 전에 했던 값들이 전부 다 리셋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씬도 좀 저장을 할게요. 아까 다운이 돼서 네, 제가 씬을 세이브 에즈로 플랫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할게요. 지금 스포너에서 굉장히 많은 수가 생성이 됐네요. 네. 왜 이거를 그리고 다시 기다리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여기 만든 다음에 0이니까 여기다 다시 이제 리메인드 시간을 다시 EF로 정해줘야 되는 기다릴 시간을 똑같이 이제 줘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리셋을 시켜줘야 되니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성됐죠. 어디야. 네. 그러면 이제 2초 간격으로 이렇게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2초 간격으로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2초 간격으로 생성되죠.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들이 너무 복잡도가 높아지죠. 네. 2초에서 여기 2초를 다시 생성해주고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하지 않고 스타트 코르틴을 씁니다. 스타트 코르틴을 썼어요. 이렇게 스타트 코르틴을 쓰고, 근데 제가 이제 기억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 아이니멀레이트를 여기서 그냥 바로 시작하는, 이렇게 했습니다. 스타트 코르틴에다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되풀이 되는 거 쓸 때는 스타트 코르틴에다가 이렇게 아이니멀 스타트에다가 집어넣고, 거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저걸 좀 없애주고, 네. 그리고 스타트 코르틴을 여기 이제 스타트 코르틴이 필요 없죠. 왜냐면 이제 스타트 코르틴이라고 쓰지를 않죠. 여기다가 왜냐면 저기 이제 스타트 코르틴에 스타트가 들어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 이제 요 있는 값을 여기가 지금 iEnumerate 스타트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Enumerate이 여기로 이제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코드가 더 단순해지죠. 그래서 코드가 더 단순해지고 이제 여기서 생성되는 요 했는데 1초 간격으로 해놓으면 이제 이거 한번 해볼까요? 1초 간격으로 바로 이제 생성이 될 겁니다. 네, 1초 간격 생성되죠. 1초 간격으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리고 디렉셔널 라이트를 좀 딴 데로 보내볼게요. 지저분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스포너에서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생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포지션하고 로테이션하고를 좀 이제 좀 변경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트랜스폼의 포지션이라는 값을 집어넣고요. 트랜스폼의 로테이션 이 값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를 하겠죠. 네, 이렇게 하게끔 이제 우선 변경한다. 이렇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왜 큐브가 됐지? 여기, 월스. 네, 월스가 생성되는 위치에다가 이제 생성이 되는 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표기값, 이 코너 위치를 지금 가져왔어요. 네, 여기 위치가.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쪽에다가 한 7, 5 정도 됐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생성이 되겠죠. 왜냐면 트랜스폼 이의 위치의 값을 가지니까. 네. 그래서 스포너의 위치를 가지고서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이 스포너를 이렇게 생겼을 때 위아래로 좀 옮겨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위아래로 옮기는 걸 어떻게 하느냐. 요 포지션을 좀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트랜스폼의 포지션을 바꿔주는데 어떻게 바꿔주느냐. 얘 포지션이 이제 그 벡터 3 값이거든요. 그래서 new 벡터 3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트랜스폼의 포지션의 x값, 트랜스폼의 포지션의 y값, 트랜스폼의 포지션의 z값 이렇게 해서 주면 되는데 이 y값을 우리가 이제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이 y값을. 그래서 이 y값을 어떻게 변경을 시켜주냐. 이게 어차피 플로트 값이니까 이거 대신에 이제 우리가 플로트 값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을 여기다 우리가 이제 변수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플로트 y포스라고 해서 우선은 0F로 초기화를 시켜줘도 되고 그냥 이렇게 놓읍시다. 이렇게 놓고 어차피 여기서 또 바꿀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y포스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거를 가지고 사느냐 랜덤 레인지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랜덤 레인지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집어넣고 싶은 값을 변경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값을 변경해야 되는데 요 값 자체도 우리가 이제 그 마이너스 얼마 플러스 얼마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블라블라블라블라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변수도 또 우리가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퍼블릭으로 바깥에서 정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range num 뭐 이렇게 해서 바깥에서 이제 주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얼마 플러스 얼마 얼마 이렇게 된 값을 y 포지션하고 하고 이거를 우리가 여기다가 y 포스에다가 집어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y 포스가 이제 바뀌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바깥에서 이제 집어넣는 것을 네, 우리가 레인지를 뭐 한 3 정도 합시다. 3 정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여기 포지션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바뀌겠죠. 아이고, 네, 이렇게 너무 차이가 큰데 이거 한 2로 합시다. 2로 바꾸고 다시 또 너무 작은데 네, 2.5 네. 2.5로 하고 여기 지금 눈앞에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이지 않는 곳에다 좀 옮겨놓고서 한 15 정도로 옮겨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바깥에서 보이는 거죠. 네. 2.5로 하니까 좀 괜찮네요. 네.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생성됐다가 끝까지 계속 나가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 자체를 처음 시작할 때마다 이제 없애는 것을 좀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 move all이라는 곳에다가 어떻게 하는가 스타트에다가 destroy라는 함수를 실행시키면은 destroy 하는 거를 게임 오브젝트 하면 자기 자신을 디스트로이 시키거든요. 근데 컴마를 하면은 여기 t라는 게 나오는데 몇 초 뒤에 삭제할 거냐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10의 한 10초 뒤에 없애는 걸로 한번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이걸 10초 뒤에 없애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맨 뒤에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여기 없어졌죠. 10초 뒤에 얘가 생성된 지 10초 뒤에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이 뒤에서 없어지는 거다 보니까 뭐 제가 여기 뒤에 있는 것까지 제가 관여할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메모리 누수 같은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메모리 누수 같은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디스트로이 됐고, 왼쪽으로 가고, 스포너도 됐고, 그래 이제 하나 남은 게 뭐냐면은, 이제 얘를, 아까 전에 이제 부딪히면은 이제 그 없어지는 코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부딪히면 없어지는 코드를 하나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부딪히면 없어지는 코드를 하나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플레이어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on 콜리전 엔터를 집어넣고 그럼 콜리전이라는 게 들어왔을 때 콜리전 엔터 콜리전이라는 게 여기 예전에 콜리전 아더라고 돼 있었는데 요즘에 콜리전이라고 들어와 버렸네요. 네, 코드들이 이제 틀려지네요. 여기 예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로드 레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어플리케이션 로디드 레벨 이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로드된 것을 다시 실행시킨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냥 재부팅 한다는 거죠. 요 플로피 보드를 재부팅해서 다시 실행을 시킨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부딪히면 다시 재부팅이 되죠. 이렇게 재부팅이 됩니다. C는 재부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 그 코드가 여기 재부팅 되는 코드가 충돌되면은 다시 재부팅 되는 코드입니다. 자, 그렇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드가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한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뒤에 뭐 원래 플래피 보드는 굉장히 예쁘게 나오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이제 어렵게 나왔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제 2D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 이제 3D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2D로 바꾸냐?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스카이박스로 돼 있고 여기 이제 퍼스펙티브로 돼 있는데 이 어스그래픽으로 하면은 얘는 이제 2D처럼 보이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제 2D처럼 보이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D처럼 보일 수가 있죠. 자, 그래 놓고서 아까 전에 이제 다운로드 리소스를 이제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 리소스를 한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집어넣고 리소스를 집어넣고 얘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얘도 집어넣고 바탕화면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도 집어넣고 플로피 보드도 사실 이제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하나만 샘플 하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만 집어넣고요.
그래서 얘 지금 뒤에 배경을 이제 그 쿼드로 조금 에, 쿼드로 조금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식으로 해서 메인 카메라 위치를 0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가운데로 오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이 쿼드가 여기 이제 백그라운드라고 써놓고 백그라운드 배경이죠 배경. 그리고 사실은 이제 여기 위에서 보면은 조금 뒤로 가는 게 낫겠죠. 뒤로 가면 되나? 일만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만큼 갖고, 그리고 얘가 이제 백그라운드가 돼야 되니까, 이 백그라운드에 대한 이것들을 이제 전부 다 스프라이트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스프라이트로 고쳐주고요. 어플라이 눌러주시면 이제 스프라이트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백그라운드에 여기다가 이제 스프라이트로 바꿔주시면은, 네, 이제 우리 앞에서 보기에는 이제 이렇게 백그라운드에서 보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큐브로 되어 있는데 이 큐브를 여기 메쉬 필터에서 쿼드로 바꿀 수가 있어요. 쿼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얘도 이제 그 백그라운드처럼 이제 동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얘 지금 왜 색깔이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선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 시간도 좀 그러니까. 그리고 얘도 지금 이제 벽도 이제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벽도 위에도 아래도 전부 다 쿼드로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쿼드 아래도 쿼드 이렇게 바꿔주시고 위에 있는 거는 위에 거 아래 있는 거는 또 아래 거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은 그리고 나서 이거를 오버라이트 올 어플라이 하면은 이제 요 월스 자체가 이제 그렇게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해놓고 그리고 나서 컨트롤 S로 저장하시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를 아예 저렇게 이제 그림자도 없이 그냥 완전히 그렇게 만들면은 더 예쁘겠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3D, 2D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만들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의지.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만들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뭐 요즘에 뭐 슈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도 이제 접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사운드도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은 손쉽게 플래피 버드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